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채널에서 매주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고 있는 키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키슬님의 키토제닉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키슬님 이런 채널이랑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좀 키슬님이 되게 어렵게 얘기하셨겠지만 식이장애가 있었고 맞아요.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제가 얼마 전에 폭식 영상 올렸는데 댓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방금 폭식하고 와서 이 영상 봤어요. 막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이 제 채널도 보시는 것 같아서 왜 식이장애가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저탄고지를 만나서 괜찮아졌는지를 좀 풀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요? 네, 괜찮습니다. 봐주실 거죠? 아마 가장 맨 처음 시작은 제가 아기 때 말랐었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슬기는 말라서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말라서 좋겠다. 네, 그러니까 박자예요. 리듬이에요. 제 마음속의 리듬. 슬기는 말라서 좋겠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이게 제 마음속의 리듬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아기가 마른 게 좋다라는 거를 그냥 내면화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마르지 않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항상 날씬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놀림을 받거나 요즘과 같은 사회 분위기랑 또 달랐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살이 찌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을에 누구나 그렇듯이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고 골격이 이제 좀 듬직하기 때문에 얼굴 골격이 특히 듬직해서 그런 듬직한 골격이랑 관련된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백의 미라든지 아, 진짜요? 네, 못됐네. 콧구멍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거. 창의적인데 못되게 놀렸네요. 심지어 그 못된 거를 롤링페이퍼에 익명으로 그런 거. 그런 놀림 받고 이제 그런 거에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보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한 번도 체중계 앞자리가 5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고3이 되면서 드디어 6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6 찍으면 아니, 이게 약간 좀 그 억울한 포인트가 있어요. 키가 크시잖아요. 맞아요. 저랑 키슬님이 한 172 정도 되는 여자들인데 솔직히 키가 크면 체중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마땅하죠. 근데 여자가 60kg 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몸무게가 돼? 약간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랑 키가 비슷한데 당연히 너랑 몸무게도 비슷해야 되는데 남자애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도 적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4냐 5냐에서 고민하는데 나는 5냐 6이냐에서 고민하는 거야. 아니, 전 6이나 7이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키토를 하면서 영양학적 지식이 있어서 알지만 그때는 인풋은 살이 찐다 였잖아요. 그쵸.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유일한 방법이 인풋을 줄이는 거, 아웃풋을 겁나게 늘리거나. 네. 어쨌거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충격의 육자를 보면서 고3을 맞이했고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21살에 영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갔는데 거긴 천국이었어요. 내가 앞자리가 5든 6이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맞아요. 심지어 6인데도 별명이 찹스틱인 거예요. 찹스틱 너무 웃기다. 콧구멍 돼지와 찹스틱 너무 극과 극의 이런 별명. 그다음에 항상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어쩜 동양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날씬하니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살이 쪘다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시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거기는 이제 천국이었던 거고 거기서 지내면서 62kg, 3kg 이렇게를 찍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저는 다시 듬직한 아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몸무게인데. 키슬님은 똑같은데
그냥 이게 영국에 있으니까 첩스틱이고 한국에 오니까 듬직하다. 듬직하다. 여러분 아시죠? 듬직하다라는 표현 제가 엄청나게 순화한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때 이제 혼자 살면서 본격적인 거식이 시작된 거고 사실 거식의 첫 시작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영국에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랑 살면서 적게 먹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거의 혼자인 생활을 하면서 먹는 거를 멋대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생활비를 줄인다는 명목 이런 것들로 음식을 좀 잘 안 먹기 시작했는데 음식을 안 먹으니까 속이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기 때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안 먹고 속이 안 불편하니까. 그리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왔는데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혼자 사니까 더더욱 안 먹어도 괜찮은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주변에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소식 광풍이 불면서 소식과 거식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소식 광풍이 불면서 나는 소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살이 진짜 쭉쭉쭉쭉 빠지고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버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메리카노만? 그리고 저녁에 깡소주. 그런 오마이갓스러운 말입못. 단식 좀 장기간 단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드디어 먹고 토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치팅을 할 때 짜파게티를 잘 못 먹는데 제 첫 먹토 음식이 짜파게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음식이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2개를 끓인 거를 다 먹고 없어져 있었고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는데 그날 정말 밤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근데 한 번만 그렇게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처럼 네. 이제 먹으면 토하고 이게 그렇게 된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토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몸매 관련된 외모 관련된 지적 하나라도 받으면 심지어 지적도 아닌데 그냥 슬기야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먹고 토하고 이런 식이 된 거였죠. 약간 내 얼굴이 왜 좋아 보여?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좋아 보인다는 건 살쪘다라는 뜻일 거야 라고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거식증이랑 알코올 중독이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개워내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을에 개워내고 술 마시다가도 을에 개워내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면서 몸은 이제 엄청나게 망가져 갔는데 아시다시피 영양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알코올 때문에 해독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영양 고갈이 그 누구보다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대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멋대로 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엇나가고 막 나가는 그런 생활. 게다가 저는 또 완전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엉망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식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생활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식이 엉망인 사람이 자기 생활 제대로 돌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그러고 나서 2015년에 키토제닉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되게 궁금해요.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한국에 전혀 키토제닉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들 보시는데 너무 맨날 아프니까 근데 맨날 병원을 다니는데도 저는 엔겔 지수가 병원에 몰빵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병원과 의약품. 밥은 안 먹지만 약은 먹는. 네. 너무 맨날 아프니까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었던 거죠.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두통에, 알러지 질환에, 천식은 진짜 심각했었고 또 뭐 있을까요? 위경련애, 근육경련, 근육통, 뭐 생리통, 뭐 다낭성 난소증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매일 아프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적게 먹고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에 의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건강하잖아요. 난 그런데 왜 아플까? 그래서 이제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막 치열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이라는 쪽을 알게 된 거고, 그걸 또 치열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음지에 숨어있던 키토제닉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는 진짜 거의 1,500명? 네. 지하 한 20층 정도 있었네요. 멘틀에 있었어요. 제가 멘틀까지 들어간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그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정말 1,200명인가 1,500명밖에 없는 그 키토 카페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 가이드가 말도 안 되는 가이드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지방을 안 먹기 때문이야. 지방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걷어냈는데, 삼겹살 맞아. 집에 가면 살코기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맞아.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그 김치찌개에서도 살코기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니다. 너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너무 안 먹어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그 카페를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그때 당시 또 카페 분위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언니 아들께서 미국에서 이제 나온 키토제닉 논문 같은 걸 이렇게 해석해서 올려주시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응. 어. 지금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질문 띡 올리고 답변 띡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논문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미국에서 있는 분들께서 막 식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먹고, 난 오늘 이렇게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방량이 부족한 걸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을 어떻게 먹었고,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이었겠어요. 그런 걸 매일 보면서 되게 큰 충격을 매일매일 받고 있었고, 그 상태로 논문을 찾아보거나 당질 제한이랑 관련된 도서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이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흐르고 2016년 7월 30일에 이제 키토제닉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제서야 1년 공부하고. 그러고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제 입에서 잘 잤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 저는 불면증도 10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그 상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건강이라는 걸 느껴보기 시작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키토제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키토제닉을 하면서 식이장애가 나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 건가요? 일단은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였는데. 네. 이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였었어요. 그전에도 물론 먹어야 돼라는 거는 생각은 했죠. 근데 그때는 살려면 먹어야 돼였고, 그런데 살은 찌기 싫어 이게 붙어 있는데 하지만 먹으면 살이 찌잖아 이러니까 이 굴레를 계속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살 빼고 싶어? 먹어야 돼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에 약간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물론 믿어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게 되려면, 그러니까 날씬함을 유지하고 싶으면 먹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잘. 예전처럼 뭐 술 먹고 나서야 음식을 많이 먹고 술 때문에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맨 처음에 식단을 시작하실 때는 정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저도 뭐 2016년 10월에 시작하긴 그쵸. 했지만 다큐멘터리 이후긴 했지만 정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전엔 더 없었잖아요.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식단을 어떤 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탄수만 적으면 돼였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에베코지 선생님의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래서 너 날씬하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지방의 양을 늘려.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클린 키토니, 야매 키토니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매 키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 먹었던 제 식단을 보면 소세지도 많고요, 베이컨도 아. 많고요, 오. 훈제 요리, 훈제 삼겹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소세지 이런 거 말도 못하게 음. 많고, 원재료 함량을 보지 않고 영양 정보표를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만 적으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먹었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먹었던 식단이랑 비교하면 월등히 가공식품이 적고, 뭐 왜냐면 그전에는 시리얼, 아. 통곡물빵 이런 거였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시리얼에 우유, 겨우 조금 먹고 이런 게 다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쨌거나
소세지를 쓰든 베이컨을 쓰든 요리는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었었죠. 그런 것들이 위주였었고 베이킹도 제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베이킹도 지금처럼 제법 빵처럼 나오는 그런 베이킹은 하나도 없었고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웁시 브레드 막 이렇게 처음에 구웠을 땐 이랬는데 꺼내면 홍 이렇게 되는 그런 빵. 근데 그것도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맛있다고 먹고 에리스리톨 왕창 넣어서 먹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그 당분이랑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줄인 것만 해도 맞아요. 그리고 워낙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음식을 먹으니까 지방을 원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계속 하면은. 그쵸? 저도 그 생각이 진짜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무지방 우유만 먹고 요거트 같은 거 무지방 없으면 우리나라는 왜 무지방이 없는 거야? 약간 이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지방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셨어요? 그 식이장애가 있으면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나빠져봤자 뭐가 더 나빠지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토 카페에 맨 처음 있었던 그 가이드가 되게 믿음직한 가이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웰메이드 그냥 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굉장히 웰메이드 가이드여서 거의 책처럼 만들어진 가이드였거든요. 뭐 이건 PDF로 팔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의 가이드. 그래서 그 디자인이 좋은 걸 보면 우리가 되게 끌리게 돼 있고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 디자인이 잘 돼 있으니까 믿음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읽으면서 설득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문이라는 건 사람이 되게 잘 믿게 되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최신 논문이래.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잘못된 거고 최신 과학과 최신 맞아, 논문이래. 맞아.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좀 믿음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 더 나빠질 것도 없는데 먹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찬장에 있는 거 다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동력을 얻은 맞아요. 건가요? 좋아지고 실제로 거식증이 오래 있었고 그때 당시는 거식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먹토를 심하게 하고 있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외모 집착증과 거식증 자아가 되게 심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이거 봐라 약간 이렇게 됐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식단을 시작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쓰면서 하면 더 좋다 이런 거 있나요? 그거는 최근에 와서 저희 고객들한테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